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가 돌아왔습니다. 27회차와 28회차 국내 축구와 일본 축구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1등이 나오지 않았고 축구 토토 승무패는 2회 연속으로 2월이 됐죠. 그래서 현재 약 9억 정도가 2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29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아마 20억에서 25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회차의 경우는 제가 볼 때 무조건 1등이 나올 수 있는 회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픽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서두에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분석 내용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 멤버십이 되시면 편하게 중간에 광고도 없이 제가 분석한 내용 14경기 모두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에버턴 대 셰필드. 자, 우선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정팀 셰필드의 경우가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고, 심지어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딱히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에버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승점 삭감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의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활용하지만 이 전술에 있어서는 에버턴이 한 수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순위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이고, 셰필드는 주전 공격 자원인 올리버 맥버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주전 수비 자원 중 190cm로 키가 가장 큰 아메도지치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세트피스 득점력이 좋은 에버튼을 상대로 이변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맞대결 당시에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카메론 아처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오면서 에버튼의 픽포드 골키퍼 등짝에 맞고 들어가는 운이 좋은 득점도 있었고, 에버튼의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맥네일 선수가 후반전 20분도 안 남긴 상태에서 투입이 됐었다라는 점, 에버튼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칼버트 루인 선수는 결장을 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이 이번 시즌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턴. 자, 일단 뉴캐슬이 최근에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댄번, 에밀 크래프, 리브라멘토, 루이스 올 같은 있는 자원들로 잘 꾸려가고 있고, 특히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뉴캐슬은 유로파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브라이턴의 경우는 이번 시즌 잔류 확정으로 딱히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뉴캐슬의 승리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브라이턴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미토마카오루, 에반 퍼거슨 같은 공격 자원들이 빠지게 되면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물론 주앙 페드로 선수가 페널티킥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튀어나온 볼을 헤딩으로 득점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무승의 고리를 끊었고 시몬 아딩그라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만 가기에는 뉴캐슬의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브라이턴의 승리까지는 선택하지 못하겠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점과 지난 맞대결 당시에 해트트릭을 기록했었던 에반 퍼거슨 선수도 없다라는 점, 또한 그때 당시 뉴캐슬이 첫 번째 실점을 기록할 때 닉 포페 골키퍼의 실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뉴캐슬의 골문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뉴캐슬이 홈에서만큼은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홈빨까지 생각을 한다면 뉴캐슬의 승무 2피까지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번리.
자, 현재 4연패를 기록 중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인 토트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현재 리그 19위로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번리가 이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뻥축구, 대갈박 축구를 하던 번리라면 이 경기에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의 번리는 콤파니 감독 체제하에서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은 없다. 토트넘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번리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1대4로 홈에서 개털렸었는데 분명 현재 강등권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이 중앙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는 토트넘이 무조건 뒷공간 공략 잘 털어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하에 똥꼬집 공격 축구라면 이번 경기 역시도 기존에 해왔던 전술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전술이라면 무난히 번리의 뒷공간 털 수 있다. 또한 토트넘의 홈 경기라는 이점도 있고 아무래도 챔스 진출에 대한 희박한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도 번리에 뒤지지 않을 토트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손흥민이 빛날 수 있는 경기다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자, 일단 양 팀의 경우 이번 시즌 잔류가 확정이 된 팀들이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없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최근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양 팀입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8경기 중에서 루턴타운과의 경기 2대1 승리 말고는 승리가 없을 정도로 부진을 겪고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이제 마이클 올리세 선수까지 컨디션이 완벽하게 올라오면서 공격 조합 완전체가 되다 보니까 최근 5경기 리버풀, 웨스트햄, 뉴캐슬, 풀럼, 맨유를 상대로 4승 1무 패배 없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올리세 선수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감독한테 달려가서 하이파이브 후에 안기는 모습을 봤을 때 경기력도 좋은데 글라스너 감독 밑에서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난 울버햄튼과의 맞대결 당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울버햄튼의 득점은 황희찬 선수와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이 골들의 어시스트는 바로 모두 페드로 네토 선수의 어시스트였죠. 하지만 현재 페드로 네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라 wolverhampton의 공격이 제대로 안 된다.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었고 현재 출전 불투명으로 바뀌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시즌 2경기 남은 시점에 부상에서 이제 복귀할랑말랑한 선수를 굳이 무리해서 내보내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 울버햄튼의 무패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확실한 공격의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카디스 대 헤타페. 자, 양 팀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헤타페는 리그 10위로 잔류에는 성공을 한 상황이고 남은 경기를 뭐 전부 이기면 컵 경기 진출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홈팀 카디스의 경우는 리그 18위로 강등권이기 때문에 지금 매 경기마다 승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또한 헤타페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디스의 경우는 홈에서 득점은 올라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과 홈파를 생각해 볼 때 카디스 사이드인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헤타페의 경우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보르아 마요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린우드 선수만 잘 방어를 해준다면 충분히 무승부 이상 가능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고 카디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가볍게 카디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RC 셀타. 이 경기는 뭐 사실상 기본적인 맞대결 전적에서도 AT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다라고 보이고 이번 시즌 AT 마드리드의 홈 경기 기록 15승 1무 1패 40득점에 18실점으로 강력한 홈발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RC 셀타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확실히 홈보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물론 그 승리도 비아레알이 전반 초반 17분 만에 산티 코메사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딱히 많은 고민 없이 홈발 AT 마드리드가 그리즈만과 모라타를 앞세워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 제가 뭐 최근 맹구 킬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본머스 무승부, 번니와 무승부를 맞추면서 2회 연속으로 맹구 새끼들의 경기 결과를 적중을 시켰는데 이번 경기는 사실상 너무나도 좀 뻔히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토사장의 서비스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맨유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수비 자원들의 부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비사카, 에반스, 카세미로, 달롯의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 카세미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지금 센터백에 들어가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지션에 대해 익숙하지가 못하다. 최후방 자리에서 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공격수를 잡으러 뛰어나가는 상황이 많아서 상대팀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내줄 때가 많다 말씀을 드렸었고, 클리어링 해야 될 볼들도 제대로 클리어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수비가 불안하죠. 또한 여기에 조니 에반스, 37살 먹은 노장 선수가 기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편 공격수를 잡을 때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사카나 하베르츠 같은 스피드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맨유의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맥토민이나 페르난데스,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만들어가는 작업조차 원활하지가 못하다. 안토니는 측면에서 혼자 드리블 치다가 또 백패스를 할 테고 가르나초는 골대 안쪽으로 슈트를 할 줄 모르고 메이슨 마운트는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다 죽었죠. 결과적으로 맨유의 부상 이슈,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볼 때 이 경기 맨유의 홈이지만 테나흐 감독의 시그니처 표정, 이 고민하는 표정과 코치진과 심각하게 이 맨날 이지랄하는 똑딱거리는 장면이 뻔하게 보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 아스날은 현재 우승 경쟁 중으로 동기부여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기는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맹구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알메리아.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심이 안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알메리아의 경우는 라리가에서 강등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홈팀 베티스의 경우는 컵 경기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홈에서 득점은 올라가고 실점은 적게 하는 베티스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베티스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격의 이스코 선수가 공격의 반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베티스의 공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코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 있는 홈 경기라면 윌리안 호세 선수와 아요세 페레즈 선수가 함께 이스코 선수와 함께 공격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알메리아의 경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그렇고 주전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로버토네 선수와 라마자니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공격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알메리아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었던 팀인데 지난 라요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베티스가 뭐 패배하는 이변은 안 터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모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베티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